안녕하십니까. 이달의 작가 문혜영입니다. 이번 강의 제목은 시로 말하다입니다. 우린 지금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존재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도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오늘 여러분도 온라인 영상으로 뵙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치하면서 비대면 시대는 소통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와 패턴마저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번 강의의 메시지는 생존은 그 자체만으로 벅찬 빛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는 제가 시집 겁없이 찬란했던 날들을 출간하면서 쓴 시인의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바람을 만나며 어떻게 사랑하며 또한 어떻게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지 저의 시집 겁없이 찬란했던 날들에 있는 시를 통해 함께 얘기하려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시 한 편 읽겠습니다. 바람은 그냥 지나지 않는다라는 시입니다. 바람은 그냥 지나지 않는다. 사막의 모래무늬도 강물의 결도 바람이 지나는 길의 흔적. 오늘 나 크게 흔들린다. 적막할 만큼 고요하던 심연이 출렁출렁 자꾸 일어남은 바람 한 점이 분명 내 영토를 관통하는 중이려니 오거라 지나거라 잠시 머물다가도 상관없다. 흔들림은 살아있음이니까. 이 시를 한마디로 줄이면 바람아 불어와라 난 괜찮다. 산다는 것은 흔들림의 연속이니까 다시 말해서 흔들림은 살아있음의 징표이니까 흔들림을 차라리 즐기자. 전 세계 인류를 공경에 빠뜨린 채 1년이 지나도록 멈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점점 더 생존의 위협을 가져오는 이 코로나란 바람도 영원할 수는 없을 테고 언젠간 멈추겠지요. 그러나 모든 바람이 사막의 모래무늬를 만들고 강물의 결을 만들듯이 코로나란 바람도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겠지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바람이 지나더라도 인류는 지금껏 살아남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힘들수록 더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또 지혜로워지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바람도 버텨내고 견디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거겠죠. 사실 역설 같지만 바람을 만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명이기도 하죠. 살아있지 않다면 그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역에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거센 풍파를 만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할 때마다
살아있기에 이 또한 만나게 되는 것이려니 하며 시련조차 감내하려 했고 담대하게 견디려 애썼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에 이러한 시가 탄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읽을 시는 역시 같은 시집에 있는 울음의 길입니다. 마소 바쇼의 시를 인용하여 쓴 시입니다. 마소 바쇼는 일본이 자랑하는 시인으로 그는 삼행 17음절로 구성된 단시, 하이쿠의 대표적 시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의 하이쿠 중에서 시 한 편 빌려와서 저의 시 울음의 길을 지었습니다. 울음의 길. 너무 울어 텅 비어버렸는가 이 매미 허물은. 마소 바쇼. 바쇼의 매미는 여름 내에 절규하듯 울음을 쏟고 텅 빈 허물이 되었는데 울음 한 번 터뜨리지 못한 채 난 가을을 맞는다. 여름 내에 부르지 못한 내 안의 노래는 모두 어디로 날아가 버렸나. 울음의 길을 찾지 못해서 오히려 쭉정이가 되어버린 가을날. 매미는 여름 한철 최선을 다해서 울음을 토하고 매미로서의 짧은 생을 마감하며 허물만 남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어진 생애를 매미가 울음을 듯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허물만 남길 때가 오더라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열정 없이 시간만 흘러 보내면서 삶의 계절을 맞게 된다면 존재는 하고 있어도 오히려 쭉정이가 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2020년은 특히 시간을 도둑맞아 삶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서로 격리된 채 움츠려 지내느라 자이든 타이든 삶의 모든 내용과 형식이 변화된 해이기도 합니다. 봄과 여름을 상실했고 가을과 겨울도 마찬가지로 상실의 계절이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멈춘 듯 움츠린 채 한 해를 흘려보냈지만 2021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는 짧고 보장할 수조차 없더라도 매미처럼 열정으로 채워가는 삶을, 그런 계절을 살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 이 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지구라는 학교에서 공부하려 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지구에 와서 배워가야 할 공부 중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에 관한 공부, 돈에 관한 공부, 그리고 생명에 관한 공부라 할 수 있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공부의 분량이 주어지고 감당해 가는지,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공부들을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공부 중 무엇 하나만이라도 터득한다면 성공했다 할 수 있을까요? 잘 살아가는 거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부를 하다가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 경우엔 특히 돈에 관해서는 인연도 관심도 없는 편이어서 애초에 공부보다는 그저 욕심내지 않는 것, 분수를 하는 것, 그 깨달음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정에 관한 공부, 생명에 관한 공부는 살아가는 동안 몸과 마음으로 부대끼면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중입니다. 상처와 흔적을 쌓아가면서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한 걸음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럼 먼저 정에 관한 공부 중 쓴 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안개의 가치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비안개의 가치다. 어느 날 비 퍼붓는 고온지대에 달리다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비 안개에 갇혔던 기억이 있다. 느닷없이 내가 내 가슴에 빗줄기로 찾아들면 한 발짝 나아가지도 못하고 나는 비 안개에 길 잃는다. 시작도 끝도 모를 미로에 완벽하게 나를 가두는 너. 장맛비로 하염없이 내리다가 끝내 비안개로 머무는 너.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랑, 이런 인연 누구나 만나 보셨을 겁니다. 고온지대를 달리다가 비안개에 갇혀 길을 분간하지 못했던 경험처럼 누군가로 인해 안개 속에서 길을 잃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시작도 끝도 모를 미로에 완벽하게 자신을 가둘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었다면 이미 축복입니다. 그런 열정 속에서 사람은 펄펄 끓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미로 같겠지만 거기서 출발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본능적으로 스스로 찾을 거니까요. 또 한편 읽겠습니다. 둘이 함께라면이라는 시입니다. 코모 호수의 한 쌍의 청두머리, 수많은 보트 떠다니고 산책로엔 관광객 분벼도 호수는 오직 둘만의 세상. 둘이 함께라면 설령 지구 밖으로 밀려나 우주를 영원히 떠다닌다 해도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날들 나에게도 있었지. 겁없이 찬란했던 날들.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중에 마지막 날 코모라는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코모는 스위스와 접경을 이루는 도시였는데 거기 알프스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큰 호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빛만 봐도 맑고 깨끗한 호수에서 2마리 청둥 오리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산책길을 오가고 있었으며 호수엔 유람선이 오갔지만 2마리 청둥 오리에겐 아랑곳 없어 보였습니다. 오로지 둘만의 세상이었습니다. 문득 그런 날이 떠올랐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설령 지구 밖으로 밀려나 우주미아처럼 우주를 영원히 떠다닌다 해도 하나도 외롭거나 무섭지 않을 것 같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날들, 그 겁없이 찬란했던 날들이 유성처럼 스쳐갔습니다. 여러분에게 겁없이 찬란했던 날들은 언제였나요? 제가 시인의 말에서 언급했지만 열정이 남아있는 한 열정을 사르는 모든 생명에게 겁없이 찬란했던 날들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생존은 그 자체만으로 뜨거움이며 더할 수 없는 빛남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온전하지 않아도, 비록 영원하지 않아도 말입니다.